이름은 저희 콩콩팥팥 낼 거라 하는데 실제로 저 은행을 보고 지었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투석계의 역사를 뭐 장황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FMC가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처음에 저렇게 저는 1800년대까지인지 몰랐는데 1860년부터 벌써 양피지를 활용해서 확산을 통해서 투석을 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서 옛날 같으면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 사진에 계신 분이 그 앞에 나온 그 콜프 박사님이신데 어떻게 FMC에서 아주 소중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시원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전쟁 중에, 전쟁 아니면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쟁 중에 이제 모을 수 있는 재료를 모아가지고 투석기를 만들고 이제 한자를 살렸기 때문에 진짜 엄청 인류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투석실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아주 소중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신규,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신규 간호사분들도 오시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꽂으면은 피는 이제 위에서 아래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렇죠? 투석액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원리는 잘 아시겠지만 디퓨전이 있고 필트레이션이 있고 어드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피가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투석액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마찰하면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나쁜 물질들이 유독 물질들이 이제 확산을 통해서 빠지고, 우리 이제 홍수나면 차가 이게 쓸려 나가듯이 물이 빠지면서 노폐물을 같이 제거해주는 필트레이션 과정이 있고, 이 어드졸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어떤 유독 물질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흡착해서 제거하는 것도 이제 투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석이 지금 지난 50년 동안, 50년 이상 잘 활용돼 왔지만 이제 환자가 원하는 증상들이 개선이 되고 있냐, 의사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탈리티에만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은 모탈리티에는 관심 있는 환자는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있죠. 피곤하고 여행 가고 싶고 투석하면 너무 기운이 없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원인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투석을 하긴 하지만 투석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로 지내고 싶은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MC 막을 오늘 주로 소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FMC 다양한 막이 있는데요. 이제 로플러스 막도 있고 하이플러스 막도 있는데 HDF의 활용하기 좋은 이런 코디악스 같은 막도 있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코랄 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그냥 같이 보시죠. 피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빨대 안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투석액은 이제 그림이 정확하지 않지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혈액이 이런 구멍 안으로 쭉 흐르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빨대 안에 벽에 수많은 포어들이 있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온도 차이에서 확산이 일어나겠고요. 수분이 제거되는 오프라필트레이션이 나왔고, 투석막이 하단에서 백필트레이션이라 해서 오히려 투석액에서 투석 혈액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스트 HDF를 보여주는 모시보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퍼포먼스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KT4V에 얼마나 잘 높게 유지시켜주느냐 관련된 퍼포먼스가 있겠고, 이 투성막을 했는데 한자가 뭐 시원하게 빠지거나 다른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합도가 있어야 되겠고, 통식하지 않아야 되고, 멸균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내독수 같은 것들을 잘 수성만 해도 잘 제거가 되면 금상첨화겠다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퍼포먼스를 볼 때 이제 시빙 코에피션트라는 걸 보는데, 이제 어떤 투성막에 포어가 있는데 구멍 크기보다 작으면 이제 잘 빠지겠죠. 투성막에 있는 포어보다 작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때 1이라고 보고, 전혀 이동 못하게 되는 상태를 0이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장은 이렇게 이 베타투 마이크로볼볼링 잘 제거하고 알부민은 거의 제거시키지 않는 그런 좁은 레인지에서 시빙 코에피션트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의 로플러스는 보면은 이렇게 시빙 코에피션트가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죠. 그리고 점점 막이 좋아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하이프랑스 막과 이번에 새로 나온 어떤 이런 막들을 비교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베타투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물질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신장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1에 가깝기 때문에 여과가 거의 대부분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기존의 어떤 헬릭선막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차이만큼 제거를 못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막이 새로운 막들이 개발될수록 이게 신장에 가깝게 그래프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 막에 비하면은 이 새로 나온 이런 에펙스 프라임 막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더 제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이 그래프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막들이 개발되면서 점점 이제 콤파스에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다 보면 시간이 T1에서 T2, T3를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하수도도 오래 쓰면 좋아지고 막히듯이 이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때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포워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T1에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던 막이 T3로 방향으로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성막에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이제 컴퍼티블리티가 되는데요. 이런 모식도를 보면은 이제 그 투성막 안에 피가 적혈구가 포함된 피가 흐르면서 이렇게 막에 반응하게 되는데, 당연히 반응을 안 하고 높이만 제거되고 쏙 빠지면 좋겠지만 어떤 혈액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 막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주로 반응하게 되는 것들이 단백질이 이 막 표면에 착하게 되면서 어떤 고체대로 활성화되는지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를 자극해서 어떤 혈전이 생기고 막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막들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막이, 혈액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막이 중요한 막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들이 보면 이렇게 내부 표면에 투석을 몇 시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단백질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침착되게 되는데요. 어떤 이 막 표면에 이 친수성 물질을 발라보면은 아무래도 물 성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이 침착을 덜 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성분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성분이 뭔가 보면은 이런 PVP, 폴리비닐 피롤리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PVP라는 단어를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이제 텍스프랄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존의 수성막들이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포어 사이즈도 좀 더 균일해지고 퍼포먼스가 향상되게 되는데, 새로 나온 포랄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포어 벽에다가 이렇게 PVP 성분들을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어떤 이런 헤모코스타블렛한 프로파일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모습대로 이렇게 막 안에 표면에만 이 혈액이 닿는 이 부분에 이 PVP를 바르게 되면 친수성 성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막 공정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막을 공정한 과정 중에서 이렇게 포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 표면으로 PVP를 발라주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을 바르는 과정이 참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에 PVP를 발라주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그 친사성 성분을 가지게 돼서 어떤 바이오 컴패터블리티가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또 하나 막의 특성이 이것도 약간 이제 재료공학적인 내용에서 약간 어렵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 이 투성막을 제조하고 어떤 살균하는 과정에서 이런 레디에이션을 쬐거나 빛을 쬐게 되면은 이런 오투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런 산화 손상을 받게 돼서 PVP 막에 산화 손상을 받게 되면은 어떤 PVP라는 성분들이 이제 막 밖으로 나오면서 인체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병도 일으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살균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증기로 짜내는 방식으로 이번에 막을 제조할 때 활용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런 산화 손상을 받지 않고 어떤 수증기를 짜내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PVP를 이제 안정적으로 벽에만 부착시키고 이제 유리되는 PVP가 없도록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벽 안쪽에만 PVP를 잘 붙여서 이렇게 높게 유지를 시켰고 PVP는 떨어져 나오거나 혈중 있는 데에는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게 코랄막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로 봐도 이렇게 이 친수성이 떨어지는 막들은 이렇게 물방울이 잘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들떠있게 되는데요. 친수성 있는 막들은 이렇게 표면적이 넓게 이렇게 붙어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각도로 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연구에서 어떤 인디케이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코랄막을 이 경우에는 이렇게 친수성 성분이 높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코랄막의 높은 하이드로필릭한 성분들을 보여주는 이 연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인비트로 연구가 몇 개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랄막이 성능이 시간이 지나도 잘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제 막들은 다 이렇게 처음 할 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2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이 시빙 코에피션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포어들이 단백질 같은 걸로 막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런 깨끗한 막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물질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포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코랄막의 경우에는 그 친수성 그 성분을 밑에 발라놨기 때문에 단백질 흡착되는 것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이나 큰 단백질들이 쌓여서 포어를 막아서 막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른 막들에 비해서 좋다. 덜 생기더라. 이거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의 감소가 다른 막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들에 비해서 코랄막은 조금 덜 떨어진다. 감소율이 적다.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분이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원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 다른 막들은 이렇게 단백질들이 흡착돼가지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린이 제거되는 비율이 좀 떨어지게 되겠는데요. 코랄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단백질 흡착돼서 이 포어들이 막히는 것들이 줄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잘 유지된다. 그런 것들을 50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VP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아까 막들이 이 혈액 내 성분들하고 반응해서 이런 고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막들하고 비교해서 혈압막은 이제 어떤 고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특징이 매우 검소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혈소판 같은 경우도 혈소판을 초반에 액티베이션 시켜서 액티베이션 돼서 막에 혈소판이 쫙 붙게 되면 혈소판이 감소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서로게이트 막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코랄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막과 다르게 이제 혈소판이 이렇게 감소되거나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들이 적다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그동안에 이제 재료공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막의 퍼포먼스를 보는 연구들이 이제 이렇게 엠프라 연구 2 이런 연구들이 쭉 있었는데, 아직은 여기 2단계니까요. 아직까지는 어떤 막의 퍼포먼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막의 어떤 혈액과의 컴포터블리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정도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경구약 같은 거를 쓰게 되면 굉장히 임상 연구를 많이 하고 안전성 검증을 많이 해서 이제 임상에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재료라서 그런지 이 정도 연구를 하고 바로 이제 출시가 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막이 이제 갈 길이 좀 더 멀다. 아직 많은 연구들을 해야 되겠고, 이제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했더니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어떤 친수성 막이 혈액과 반응하지 않고 호흡 사이즈가 잘 유지되고 퍼포먼스가 유지되는 이런 특성들이 실제 임상에서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연구들이 계속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 여기저기서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어떤 막들이 있죠. 기본 저희가 쓰는 보통 막 말고 흡착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몇 년 동안 흡착막 좋다고 와서 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흡착이 되는 성분 좋지 않으니까 흡착이 되지 않는 막을 쓰라고 하네. 그래서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저도 혼동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드접션이라는 과정이 이런 흡착해서 우편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수석의 성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드접션을 떨어뜨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이런 어떤 재질의 흡착을 많이 시키는 어떤 재질의 막이 있고 안 시키는 재질의 막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수석막의 두 가지 철학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아직 결론적으로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코랄막 같은 경우는 막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고 단백질 흡착을 감소시키고 또 이런 반응들을 억제시키고 퍼포먼스를 잘 유지시킨다, 이런 장점이 있는 막이 되겠고, 이 흡착막들은 보면은 이 막을 스펀지처럼 이용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오히려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들을 잔뜩 붙여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롭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랄막이랑 이 막이랑은 이제 철학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참 앞으로 관심사인데, 제 생각에는 코랄막은 이제 루틴하게 쓰기 좋은 막이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원하는 투석만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막이 되겠고요. 이런 흡착막들은 특수한 경우 멀티플 다발성 골수종 같은 경우 있을 때 단백질을 많이 제거한다든지, 가려움증이 심한 환자한테 어떤 그런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좋은 연구가 많이 있어서 어떤 그런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코랄막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비교하는 내용의 연구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군을 나눠서 일반적으로 쓰고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어떤 이런 코랄막이 가진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잘 유지돼서 측정돼서 나온 결과로 이 막이 배우게 되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어떤 생체 접촉성이나 뭐 염증 감소 이런 것들이 뭐 실혈관 예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생존율 같은 하드 아웃컴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연구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연구들이 나와서 이제 좋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은 연구 결과는 어떤 이런 이 퍼포먼스나 해머 컴패터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 소규모 연구여서 어떤 이런 환자가 보고하는 리포트 했더니 뭐 컨디션이 좋다, 가볍지 않다 이런 연구들은 아직은 결과를 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연구들로 봐서 지금까지 연구들로 봐서는 수성마가 상당히 안전하게 쓸 수 있고 향후 어떤 이상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나와서 아마 아무로 합격하시면은 계속 이제 새로운 연구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목표가